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윤입니다. 제네시스의 현재 전략은 전면 수정돼야 된다. 이대로 진행되게 되면 성공 가능성은 제로다. 네, 좀 강력한 워딩이죠.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그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하고 럭셔리는 다른 말이죠. 럭셔리는 과거 전통적인 귀족들이 극도의 사치스러운 소비재, 그들의 문화로 발전시켜온 그런 그 환경들을 이제 우리가 럭셔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리미엄은 1789년도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빠르게 성장했던 부르주아 신흥 귀족들이죠. 자본가들로 이루어진 신흥 귀족들이 과거의 전통 귀족들의 그 사치스러운 럭셔리 문화를 동경을 해서 만들어낸 게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럭셔리 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럭셔리라는 말하고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좀 더 광의적인 표현들을 담고 있습니다. 뭐 보험료 할증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뭐 프리 무료 서비스에 비해서 좀 더 확장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료 서비스를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럭셔리의 의미가 담고 있는 고급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로 사용될 때는 이제 고급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형용사로 사용해서 이제 고급의,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자동차 하면 고급스러운 자동차, 아주 비싼 자동차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죠. 그리고 또 BMW, 요즘 살짝 좀 많이 위축됐지만 아우디도 독삼사 중에서 이제 프리미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링컨 컨티넨탈, 그 다음에 캐딜락 이런 브랜드들도 사실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디트로이트 산업이 저물면서 이 프리미엄의 가치도 많이 지금 하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후발 업체라고 하면 이제 렉서스, 또 인피니티, 어큐라 뭐 이런 모델들이 이제 후발 업체들이고, 또 프리미엄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벤틀리, 그 위로 롤스로이스, 또 스포츠카로 가면은 포르쉐, 또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또 부가티, 프리미엄 자동차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프리미엄 자동차들의 특징이 뭘까요?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능이 우수하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한때 이런 얘기 했었죠. 나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그 시대의 미래였다.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워딩입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이 프리미엄 자동차에 열광하고 그 많은 돈을 지불하는 건 단순히 프리미엄 자동차들과 성능이 좋고 또 품질이 우수한 소비의 어떤 극한으로 발전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 그리고 그 브랜드를 가짐으로써 그 브랜드로 인해 입혀지는 후광,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역사가 깊죠. 보통 프리미엄 브랜드들 아무리 뭐 얼마 되지 않은 브랜드라고 해도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뭐 일본 브랜드에서 생산해내는 그런 아직은 프리미엄에 완벽하게 진입한 브랜드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는 프리미엄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브랜드들이 역사가 좀 짧은 편이고, 유럽 브랜드들은 뭐 기본 뭐 100년에 다가가거나 100년이 훨씬 넘었거나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이 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정말 명사들이고 또 탁월한 사람들이고 주목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이어져 온 그런 역사, 히스토리와 또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브랜드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요즘 그 벤츠, BMW도 뭐 3천만 원대, 뭐 4천만 원대 이 대중차 가격이 근접한 차들이 좀 있습니다만 아직도 플래그십 모델 S클래스라든지 뭐 7시리즈, 뭐 벤틀리, 롤스로이스 이런 차들의 플래그십 기함을 운영하는 그러한 소비자들은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일까? 저분은 좀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 같은데, 아니면 뭐 사업을 하나? 뭐 이 정도의 평가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인상적인 사람으로 좀 비춰지는 효과, 그 후광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아주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 그걸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자동차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가 역사, 히스토리, 헤리티지. 이건 브랜드에서 정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사용자들을 얼마나 주목시키고 돋보이게 할 수 있는가. 그
프리미엄 자동차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나의 스토리를 구구절절 많은 말이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한 기본적인 전제를 나에게 다시 말해서 후광을 얻게 해줄 수 있느냐. 이 가치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 자동차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이죠. 역사, 히스토리, 헤리티지 부분은 당연하고요. 2015년부터인가요? 그 전에도 이제 제네시스가 있었습니다만, 현대라는 브랜드와 통합으로 운영이 되다가, 이제는 현대에서 만드는 차가 아니라 제네시스라는 독자적인 브랜드로 프리미엄 시장에 본격적으로 우리는 깃발을 꽂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 헤리티지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람들에게 후광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후광을 주려면 이 차의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편의장치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게 아닌 거죠. 자, 그걸 어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차는 6천만 원, 7천만 원, 풀업하면 한 9천만 원 되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옵션이나 성능은 메르세데스 벤츠로 가려면 적어도 한 1억 한 2, 3천은 줘야 되고 BMW도 1억 이상 줘야 되는데 얘는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그보다 더 좋은 기능이 있어. 그리고 요즘 누가 벤츠 BMW 타니?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이런 브랜드들을 통해서 실속 있게, 그럼 나를 더 사람들이 저 사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경제활동에 대한 개념도 있구나, 이렇게 이런 식의 구구절절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구절절한 설명을 하는 건 프리미엄이 아닙니다. 프리미엄은 그 브랜드, 또 디자인, 상징되는 어떤 요소,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저거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보는 순간 운전자와 차가 일체가 돼서 저 정도의 차를 모는 사람이라면, 저 정도의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저분한테 좀 친절하게 대접 잘해드려야 되겠다, 안 그러면 혼나겠는, 이런 약간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자동차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차로 그럼 사람의 급을 나누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은 단순히 그의 부의 척도를 가늠하는 어떤 바로미터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활동 영역, 그 사람의 사회적인 어떤 위치,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리트머스 같은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사귈 때 그게 정말 중요해서 사람을 사귀는 그런 요소라는 게 아니라, 이 상업 활동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분이 좀 중요한 손님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말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래 몇 가지, 좋은 시계, 좋은 차, 좋은 집 이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한 줄 알고 어디 구매를 하러 가든 또 상품을 알아보러 가든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이용하는 건데, 제네시스는 지금 그런 입장이 절대 아니죠. 설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잘 압니다. 우리나라는 제네시스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가성비는 어떻고, 그리고 또 현대에서 얼마나 잘 공을 들여가지고 브랜딩을 하고 있는지 그 스토리를 알고 있고, 또 이게 수입차보다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해외 처음 이 브랜드를 접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스토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네시스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부분에서 제네시스는 출발부터 엄청난, 극복하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핸디캡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럭셔리 브랜드, 프리미엄 자동차. 이 프리미엄 자동차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누구나가 다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가 딱 브랜드를 봤을 때, 저거 삼각별 보면 벤츠, 키드니 그릴 보면 BMW,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두 세대, 한 세대를 보통 한 30년 정도로 보죠. 그러면 한 6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세대의 어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상적인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 자동차의 어떤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보다는 좀 더 우리가 성능이 좋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좀 더 품질이 좋습니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네시스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현대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상품 기획을 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또 시장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아마 이 제네시스 전략이 오노의 수건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고 경영자가 우리가 언제까지 싼 차 만들 거야? 우리도 조금 적어도 렉서스는 좀 잡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5위 기업 됐고 연 800만 대 이상의 차를 생산해내는데 언제까지 싼 자동차, 뭐 저렴한 자동차, 대중자동차 만들다 끝날 거야. 우리도 뭐 렉서스 이상 BMW, 메르세데스, 턱밑까지 쫓아가는 차 한번 만들어보자. 돈 있잖아. 개발진 있잖아. 뭐가 부족해 우리가. 한번 해봐. 이렇게 오도를 내렸을 겁니다. 그러면 상품기획자나 전문가들은 이 오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미션을 수행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좌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건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어떻게 가능한 미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뭐 기업이라는 것도 뭐 최고 경질에서 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네시스 전략, 프리미엄 자동차 전략이 시작이 됐습니다.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릴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의 경영진, 지금의 상품 기획자, 지금의 엔지니어들 다 세대 교체되고 몇 번, 두 번, 세 번 세대 교체가 돼야지만 비로소 히스토리가 생기고 헤리티지가 생겨서 사람들이 아 그래 한 40년 전, 한 50년 전에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출범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괜찮네. 이제는 뭐 탈만하네. 뭐 메르세데스 벤츠, BMW 못지 않겠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리를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프리미엄으로 출범시켜서 이제는 현대차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울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차가 어떤 차고 이 차는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러면 프리미엄에서 주는 두 가지 브랜드의 탁월성, 브랜드의 헤리티지, 히스토리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가치 마치 내가 그 브랜드를 소유하게 되면 나는 성공한 사람과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 못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그 차를 이용했을 때, 저 사람 저거 타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은 되겠구나. 이 사람은, 좀 잘 대접을, 이런, 인정도 받지를 못합니다. 단순히 받을 수 있는 건 가격 대비 몇 가지 옵션, 약간의 성능, 이런 것들이에요. 프리미엄 소비자들은, 럭셔리 명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이런 기능성 때문에 그 제품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네시스가 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나온 겁니다. 제네시스를 알려야 됩니다. 누구나 제네시스 할 수 있을 만큼 제네시스가 유명해지려면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테슬라처럼 판을 뒤엎는 겁니다. 아니 이미 테슬라가 판 뒤엎었잖아. 모델 S를 통해서 이미 그 시장을 가져갔잖아. 근데 어떻게 판을 뒤엎어? 현대가 판을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은 그 테슬라의 저격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존에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 벤틀리, 롤스로이스 이런 기업들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십니까? 100년 이상 축적되어 온 히스토리와 헤리티지 그로 인한 브랜드 밸류를 자기들 손으로 깰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내연 자동차로 이어져 온 전통이자 헤리티지입니다. 밸류예요. 이 밸류를 자기들 손으로 못 깹니다. 왜?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쳤다고 이 밸류를 자기들이 얻겠습니까? 절대 이들은 그럴 엄두도 용기도 못 냅니다. 자 보세요. 전기차가 지금 내연자동차 업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차들 나오고 있습니까? 대중차들 볼트, 코나 EV, 뭐 니로 EV 뭐 좀 괜찮았다 싶으면은 이트론 뭐 EQC 이런 제품들 나옵니다. S클래스, 7시리즈, 뭐 벤틀리, 롤스로이스 기반의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나요? 왜 안 나옵니까? 자, 이런 차들을 전기차로 내게 되면 기존의 내연 자동차로 100년 이상 쌓아왔던 그 견고한 난공불락 같은 성이 균열해 갑니다. 자기들 손으로 그걸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들은 최대한 내연 자동차가 유지되는 데까지 이
밸류를 쥐고 있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쌓아온 건데 내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속된 말로 개고생을 했는데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이걸 무너뜨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명사들, 오피니언 리더들, 또 뭐 스포츠 스타들, 또 뭐 사업가들 이런 분들이 내연 자동차를 대체할 럭셔리 기암급 전기차 드디어 나왔구나. 이걸 이용하면 되겠구나 할 만한 차가 지금 없습니다. 그나마 모델 S가 그런 차의 역할을 해서 판을 뒤엎은 거예요. 하지만 모델 S는 어떻습니까? 보면 이 내연 자동차를 오래 만들던 기업이 아닌 전혀 다른 차를 만들어 온 신생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워트레인 우수하고 뭐 디자인도 괜찮은데 세부적인 조립 마감 이상하고 또 그동안 뭐 사용해 왔던 아주 럭셔리한 느낌의 편의 장치들 거의 뭐 다른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차를 이용하다 보면은 뭐 이 인식도 좀 내가 앞으로 좀 발전된 기술을 여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또 환경에도 기여하고, 그리고 또 이 성능이 주는 만족감도 크고 하니까 모델 S를 짓는 겁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자동차로서의 가치 부분에서 저게 뭐 매력적이야 하시는 분들은 내연 자동차 최초로 모델 S급에 해당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모델 S급이 가지고 있지 못한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브랜드가 담고 있었던 내연 자동차의 오랜 역사와 헤리티지가 묻어있는 편안한 편의장치, 익숙한 어떤 환경으로 구현되는 최고급 플래그십 전기차. 내연 자동차가 그동안 잘해왔던 기암의 어떤 안락함과 편리함까지 갖추고 있으면서 미래 차세대 동력원인 전기차. 하지만 때때로는 스포츠카 같이 모델 S를 능가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갖추고 있는 최초 내연기관의 럭셔리 플래그십 전기차. 이게 제네시스가 처음부터 지향해야 될 방향이었습니다. 제네시스의 의미가 뭡니까? 출발, 기원, 창세기. 아마 그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현대 경영진이 이랬을 겁니다. 우리가 럭셔리라는 개념을 다시 정립하겠어. 프리미엄이라는 자동차를 다시 정의해서 제네시스가 곧 프리미엄 자동차의 원년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영광스러운 순간을 우리는 맞이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아마 제네시스라는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존 내연 자동차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제네시스라는 이름을 지었다면 정말 이건 가슴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절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고 100년 이상 쌓아왔고 후반 업체가 넘볼 수도 없는 그런 영광을 허물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혀 다른 형태의 기술, 전혀 다른 형태의 차세대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제 럭셔리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네시스는 단기간 내에 유명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모델 S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동차 회사가 됐고, 지금 모델 3, 그 외에 이제 모델 Y도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생산량은 연 50만 대도 안 되는 상황인데, 시총은 이미 전 세계 1위 업체로 등극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테슬라라는 회사의 뭐 규모, 또 그 테슬라가 엄청난 생산량, 뭐 탁월한 모델들을 이래서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써나갈 새로운 전기차 시대의 역사, 그 비전에 엄청난 메리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가 가장 유명한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델 X는 기존의 내연 자동차의 럭셔리를 새롭게 대체할 앞으로의 럭셔리 자동차, 프리미엄 자동차의 새로운 방향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편한 부분들을 그냥 감수하고들 막 타고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는 감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현대자동차가 왜 이 부분을 공략을 하지 않고 왜 이 부분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미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간격을 벌린 프리미엄 브랜드를 열심히 쫓아가서 가성비로 승부를 하고 있느냐. 왜 안 되는 싸움에 그 아까운 자본을 투입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요. S클래스, 7 시리즈, 또 그 외 내연 자동차 플래그십 모델을 운영하는 그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향후 10년간은 이 체제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런 플랜을 운영할 겁니다. 전기차를 왜 대중 모델부터 시작을 하는지 아세요? 왜 싼 모델부터 내려고 하느냐면 비싼 모델에서부터 프리미엄 플래그십 모델부터 전기차를 내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아성들, 영광들이 한 번에 우수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브랜드의 간섭 효과가 적은 그런 대중 모델들, 뭐 SUV라든지 뭐 이런 전혀 좀 구별되는 모델들을 통해서 전기차로 일단 포문을 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의 브랜드들도 서서히 넘어가면서 충격파를 최소한도로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인 거예요. 이거를 현대가 따라가면 답이 없습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시장, 다시 말해서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벨로스터 N, 현대 N 전략을 쓰셔야 돼요. 제가 현대 N에 그렇게 높은 평가를 하고 격찬을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적어도 1억 이상 가지고 있어야지만 진입이 가능했던, 그래서 기업체에서 임원급 정도는 돼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아니면 개인 사업 정도는 해야, 자기 사업체 정도는 갖춰야 즐길 수 있는 모터스포츠를 대리, 과장, 뭐 팀장, 뭐 이런 평범한 직장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문턱을 확 내린 겁니다. 지난 100년 가까이 앞선 업체들이 견고하게 지켜왔던 시장을 N으로 흐트러버리겠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꿀빨 씹는 시대가 아니야. 우리가 생태계를 바꿔놓을 거야. 누구나가 다 이제 안정된 수입만 가지고 있으면 모터스포츠 즐길 수 있도록 N으로 다 이 시장 바꿔놓을 거야. 했기 때문에 포르쉐, BMW M, AMG 이런 스포츠 디비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N을 경계하고 긴장할 거라는 말을 감히 했던 거예요. 실제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모터스포츠계에 어느 정도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제네시스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시려면 기존의 내연 자동차로 럭셔리 시장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100년 이상 내연 자동차를 기반으로 뭐 이렇게 편안하게 갔지만, 이제 오피니언 리더잖아. 니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명사들 아니야. 그러려면 새로운 기술이 뭔지를 니들이 먼저 경험을 해봐야 돼. 앞으로는 전기차인데, 이 전기차가 뭐 중국에서 뭐 이렇게 저가형으로 만들 수 있고 누구나가 진입 가능한 게 아니라, 이 전기차는 통합 OS를 통해서 완전히 내 집무실보다 더 편한 네트워크 공간을 갖추고 있으면서 기존의 내연 자동차에서 느꼈던 그 럭셔리함 그대로 느끼고, 그렇지만 뭐 몇 억 이상 줘야지만 가능했었던 스포츠카의 엄청난 성능까지 여기 다 담겨져 있어서, 이게 앞으로 자동차가 가게 될 방향인데 먼저 경험해 봐. 그리고 이걸 경험하게 되면 화석연료보다 많이 환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는 그런 생각 있는 리더들로서의 어떤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얼마나 가치 있는 상품이야 라고 접근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럭셔리 시장이 지금 주저해서 시장 지키려고 진입하지 못했던 걸 먼저 뚫고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 진영에게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거는 파워트레인의 미래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파워트레인에 더해서 기존의 럭셔리 자동차들, 프리미엄 자동차들이 갖고 있는 그 헤리티지가 담고 있는 가치까지 다, 그리고 조립 공정의 정밀화를 통해서 고급 상품이 갖춰야 될 덕목까지 다 갖춘 상품이에요. 시작은 너희들이 했지만 우리가 너희들이 못했던 결정 단점들을 다 보완한 너희들보다 경쟁력이 높은, 그러면서 가격은 비슷한 자동차니까 야, 너희들 차가 좋아? 우리가 차가 좋아? 한번 고객들 평가를 받아보자. 그러면서 테슬라 저격수가 됐다면 제네시스는 빠르게 입소문 났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앞으로는 플래그십 자동차가 이렇게 편한데, 그런 인식을 심어줬을 거예요. 프리미엄의 가장 제일 요소가 사람들이 들으면 알아야 돼요. 아, 그 브랜드. 아, 제네시스. 알아. 들어는 봤어. 이 외에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이 외에 여러분들이 판을 엎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발표하실 때, 프리젠테이션 하실 때 여러분들 워딩이 어떻습니까? 좀 옆에서 보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야, 우리가 메르세데스 벤츠를 앞서서 얘기하면은 이거 많이 먹을 거야. 거의 근접했다. 뭐 준한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지? 야, 그것도 좀 위험하지 않아? 야, 요즘 여론이 그럼 좋은 어떤 스토리텔링을 한번 만들어 봐. 럭셔리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스토리텔링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가장 좋다. 우리가 키광 짱이다.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가장 지금까지 뇌리에
떠나지 않는 브랜드 그 광고가 뭐였냐면 한참 유럽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BMW 그 외 브랜드들 아우디를 뒤섞여서 우리가 프리미엄이고 우리가 헤리티지가 강한 정말 정통 고급 브랜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다 비교 광고를 하는 그런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서로 뭐 이런 광고 저런 광고를 막 싸우니까 그때 한 브랜드가 나섰습니다. CEO가 거만하게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손가락 하나 쳐둡니다. 딱 이렇게요. 자, 프리미엄? 야, 니들끼리 그냥 이거나 잡수세요. 야, 얼마나 자신감 있습니까? 다 미만잡이라는 거 아닙니까? 벤틀리 미만잡. 사실 그 광고를 보고서 난 벤틀리 꼭 소유할 거야. 난 꼭 가질 거야. 저 그 생각을 했어요. 프리미엄이라는 것은요. 고객이 어떻게 평가를 하던 뭐 고객이 그런 말을 해. 이런 거에 상관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에 영향받고 그런 거에 주눅 들면 이미 그건 프리미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네시스 발표할 때마다 겸손하면서도 뭔가 인상적인 워딩 찬들하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하시는 분들도 해외 시장에서는 아직 하지만 그럼 국내 시장에서는 유명하다는 얘기인가요? 안방 호랑이? 동물원 호랑이니까 그거라도 알아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본인이 확신이 있어야죠. 제조사가 일단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가 이것보다 더 잘 만든 브랜드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비교해드릴게요. 우리같이 인상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이거 프리미엄, 여기다 프리미엄을 붙여야지 어디다 붙이실 겁니까, 고객님들? 그런데 애석하게도 후발 업체로서 먼저 앞서간 업체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가성비만 높인 상황이라 그 워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게임 체인저로서 테슬라 모델 S를 저격할 수 있을 만큼의 동력 성능을 갖춘 EV이면서 기존의 S클래스나 7시리즈 이런 럭셔리 자동차들이 담고 있는 내연 자동차의 감성 그리고 뛰어난 조립 완성도를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격조차도 그들을 겨냥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었다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어디 가서도 이런 제품 찾지 못했을걸요? 네, 여러분들 안 사시면 후회입니다. 세계 시장이요?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전략을. 앞으로 이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더 아마 끌고 나가려고 할 겁니다. 제네시스를 내연 자동차로서 그들을 뒤쫓는 단순히 가성비 좋은 고급 승용차로서 사람들에게 그저 그런 한국에서는 인기 좋다더라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전략 대폭 수정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현대에서 왜 전기차 시장을 대중시장에서부터 공략을 하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새로운 어떤 기술 규격이 생겨서 또 상품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면 사람들은 일단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신기술이 적용된 상품이래 비싸겠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노트북 PC 대중화될 때, 스마트폰 대중화될 때 다 비쌌어요. 저렴한 대중적인 상품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플래그십부터 나와서 점점 대중화되면서 가격이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전략은 내연차 업체들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내연 자동차 시장하고 간섭이 없으려다 보니까 내연 자동차의 시장을 너무 빨리 뺏어가 버리면 기존의 엔지니어들 또 라인에서 차를 제조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관련이 돼 있어요. 협력 업체들 이런 상생의 구조입니다. 자동차는 상생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다 안고 가야 돼서 함부로 이거 이렇게 배치했다가는 내연 자동차 끝장나겠는데 라고 하는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전략을 반대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플래그십 모델로 먼저 접근을 해서 좀 여유롭고 이 새로운 기술은 약간의 모험심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없어도 1억 가까운 그 이상의 돈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외부적인 어떤 시선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내가 이 제품을 먼저 이용을 해보고 써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라거든요.
오히려 대중차에서 얻어지는 효과보다 더 큰 효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대중차를 통해서 이미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3천만 원대 전기차들이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까지 전기차 뭐 중국 업체에서 다 만들고 뭐 마음만 먹으면 만드는 건데 그게 무슨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충전 대란 때문에 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생각이 왜 생겼냐면 일단 저렴하니까 가격 저항력이 크지 않으니까 그거 쉽게 만들 수 있나 보다. 이런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 내놓고 대중 모델 운영할 때 거의 이해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어떤 부속이나 또 전기차를 구성할 때 발생하는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이 내연 자동차보다 현재 입장에서 더 어렵지 쉽지 않습니다. 안 해본 거기 때문에 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의 원가 비중, 소프트웨어의 어떤 전환. 예,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 자동차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완벽하게 진화된 전기차들은 통합 OS를 통해서 차가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이 조율이 됩니다. 기존의 통신 방식이 다 갈아엎어져야 돼요. 이런 설계 방식의 변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잘 만든 전기차들은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고 생산 원가도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싼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생각 앞으로 이제 바꾸려면 힘들어요. 앞으로 이제 3억짜리, 4억짜리 이렇게 스포츠 전기차 이런 거 어떻게 판매하시려고 벌써부터 그런 인식을 심어놓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충전 대란이라는 말도요. 보통 모험에 해당하는 구매를 1억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주거 환경 자체가 집밥, 개인 충전기를 설치하기가 좋습니다. 개인주택을 이용하거나 공용주택이라도 이 세대의 어떤 영향력이 커서 집밥 설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 3천만 원대 정도의 대중차를 구입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대단지 어떤 공동주택이나 아무래도 이렇게 집밥을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주거 환경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집밥이 없으니 개인 충전기가 없으니 충전에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공공 충전기라든지 사설 충전기를 이용할 때마다 대란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내연 자동차가 먼저 어려운 길을 지금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차세대 먹거리 시장, 차세대 얼마나 성장할지도 모르는 시장의 밸류를 스스로 낮추는가? 왜 코나 EV, 니로 EV 같은 차들을 먼저 내서 소비자들에게 전기차는 저렴한 것, 전기차는 충전 대란으로 이용하기 불편한 것이라는 인식을 주느냐는 거죠. 고급 모델, 또 좀 고가의 모델 S 정도 급의 그런 전기차들을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그래도 저 정도면 성공이지. 나도 저런 어떤 생활을 좀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런 대상들이 이용하는 차로 먼저 인식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대중화할 시간은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되는데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내연 자동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포르쉐마저도 911 터보 S 모델하고 간섭 현상 벌어질까봐 성능을 낮춰서 지금의 타이칸이 나왔어요. 포르쉐 정도라면 리막 오토모빌리가 왜 주목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 이 차량이 이제 리막 오토모빌리가 전 세계 전기차 파워트레인에 주목받는 업체로 부각시킨 C2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프로토타입 모델이거든요. 제로백이 1.9초, 한 대는 1.85초. 두 대를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양산된 모델을 이제 테이블 띄고 트랙에서 지금 시험하기 직전의 상황을 이제 리막 오토모빌의 지인께서 이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자, 이런 어떤 인상적인 앞으로는 이렇게 시대가 바뀌겠구나. 이제는 천지개벽을 통해서 자동차 시장이 완벽하게 변하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업체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습니다. 지금 리막 오토모빌은요. BMW를 제외한 전 유럽의 모든 브랜드들이 다 거기 가서 붙어 있습니다. 포르쉐는 물론이고 최근에 메르세데스 벤츠까지도 넘어갔고요. 현대가 포르쉐 다음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자, 이들이 언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까? 역사? 헤리티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노라 하는 브랜드들이 다 들어가서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협업하고 있고 연구하고 심지어는 주식 더 확보해서 경영에 참여해서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 선점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님도 수시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가신데 수시로 날아가신다 그래요. 자, 왜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지
제네시스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빠르게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은 판을 뒤엎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네시스를 럭셔리 브랜드로서, 기함으로써, 프리미엄 자동차로서 성공시키려면 내연 자동차의 미련을 버리세요. 제네시스에서 내연 자동차 미련을 버려도 현대에서는 국내 공급하고 세계 공급할 수 있는 막강한 가성비 좋은 모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제네시스마저도 내연 자동차여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네시스가 프리미엄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다른 브랜드들이 다 프리미엄 따라가느라 지치고 힘들어서 실패했거나 아니면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거나 이름만 남겨져 있거나 그나마 성공했던 게 렉서스인데 잘 돼야 렉서스입니다. 잘 돼야. 그런데 잘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만큼의 시간적인 여유도 지금 없어요. 그 가능성마저도 없어요. 렉서스만큼 될 만한 가능성이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하면 그 정도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 뻔히 보이는 길을 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게 유튜버의 말이라고 가볍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들으시면 뭐 그래 조금은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였어. 오케이. 뭐 이렇게 인정을 하실지 아니면 아유 쟤 뭐냐. 야, 쟤 좀 어떻게 해봐 하면서 더 저를 싫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제네시스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출발, 기원, 창세기, 럭셔리판, 프리미엄 자동차판의 생태계를 바꾸겠다. 판을 뒤집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기획을 했다면 뒤집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지만 신차가 나왔을 때 이보다 더 인상적이고 이보다 더 상품성 좋은 럭셔리 자동차, 프리미엄 자동차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저희가 그냥 드릴게요. 비교해보고서 못하면 그냥 고객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내연 자동차에서 구현하는 프리미엄, 럭셔리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한번. 그러면 저도 생각을 바꿔서 와 진짜 멋지다. 갖고 싶다. 꼭 사야지.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자동차가 애증의 기업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잘 되기를 바라는데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더 잘 되면은 또 지금도 저런데 이런 복잡한 감정 갖고 있는 거 아시죠? 하지만 이런 거 다 접어두고라도 현대자동차가 삼성만큼 아니면 그 이상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대중차 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인에게 현대 브랜드가 달려있는 자동차를 지어주고 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이러한 자동차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달리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더 강합니다만 국민들도 평균적으로 더 잘 삽니다만 자동차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 큰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30% 정도가 경차를 이용하는 건 경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좋은 차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입차 중에서 고급차 갖고 싶어 합니다. 그 열망이 자동차 문화가 더 발전한 만큼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차를 지고 있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그냥 알뜰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포장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2000cc만 돼도 그 100이랑 가지고 좀 달리려나? 여유 만만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해준 게 현대자동차라는 거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어떻게 자동차판을 바꿔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 후에 제네시스가 삼각별을 대체한 프리미엄 시장을 대표하는 황금 날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